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원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날 개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윈도우에 관한 컴퓨터 일반 과목이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교재는 우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뭐 핵심 001이라고 돼 있죠? 예. 핵심 001 위에 보시면은 2003년 3회 시험, 2003년 2회 시험, 밑에 2011년 3회 시험 해가지고 요렇게 보라색으로, 제 화면에는 좀 주황색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빈도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요, 요약되어 있는 거를 또다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본래 책이, 필기책이 우리 실기책만큼 두꺼워요.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라는 거를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7, 뭐 윈도우 10, 뭐 윈도우 8도 있고 윈도우 XP도 있고, 그 전에 윈도우 뭐 3.1도 있었고 윈도우 95, 98 이런 윈도우들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7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줄여서 GUI라고 부르죠. 컴퓨터를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서 작업할 거냐, 마우스를 클릭해서 작업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걸 하죠? 마우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GUI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글자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환경을 CUI라 그래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글자를 써서 사용한다고 해서 CUI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우리 도스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어요. 지금은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GUI 환경이고요. 그 다음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멀티태스킹이 뭡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도 실행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도 실행했었죠? 근데 파워포인트 제가 중간에 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내 컴퓨터 창에 있는 제가 파일 폴더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폴더를 보여드리고 있고, 인터넷 창도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환도 보여드리고 있고, 이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떠드는 거 녹화하는 화면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녹화하는 화면인데 2분 56초 7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작동되고 있어요. 보시려면 이렇게 보세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이렇게 사용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엑셀 실행해 놓고, 아래 한글 실행해 놓고, 인터넷 실행해 놓고, 인터넷도 네이버 열어 놓고, 다음 열어 놓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를 각자 실행하다 보면 중간에 충돌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같은 회사에서 개발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엑셀하고 한글하고 같이 실행해 놓으면, 포토샵도 실행해 놓고 작업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간에 막 말다툼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와서 중지해 주죠. 엄마 아빠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형이 윗사람이니까 져주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주로 동생들이 이기죠. 예. 그거를 비선점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선점형. 과거에는 프로그램상에서 충돌이 나면은 프로그램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에러가 났어요. 이 화면이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려요. 그러면 화면이 퍼렇게 변해요. 이거를 블루 스크린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윈도우 XP서부터 바뀐 건데,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체제, 윈도우가 직접 통제하더라. 그래서 컴퓨터가 멈추는 일 없이 계속 작동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거를 비선점형이 아니라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그럼 기억하시면 좋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PNP, 플러그 앤 플레이.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꽂으면 USB 메모리 꽂으면 컴퓨터가 알아듣죠? 자동으로 인식하죠? 이런 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OLE 여러분 한글 2007 사용해 보셨죠? 거기서 이력서 같은 거 작성하려면 우리가 불러오기 그림 불러오는 거 해야 되죠. 사진 불러와서 이력서 사진란에다가 사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OL이라 그래요. 엑셀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프 촬영이 됐다면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가 여러분 아래 한글에서 엑셀 그래프 불러올 수 있어요? 엑셀 차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아래 한글에서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불러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OL이에요. 개체를 오브젝트 개체를 서로 연결하고요. 포함시키기도 해요. 삽입시킨다 이거죠. 엠베딩. 예, 연결 및 포함이라 그래요. 연결 및 포함. 삽입 또는 포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엑셀 기능을 불러온다든지 하는 거를 우리는 OLE 기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55자까지 긴 글자를 쓸 수 있다. 보시면 이렇게 파일명이 길어요. 이건 뭘까? 2015년도 2회 워드프레스 필기시험 봤던 뭐 문제래 이거는. 열어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대. 그때 확장명이 어떻게 됐어요? 확장자가요 길어요. PDF고요. 이렇게 보세요. 길어요. 이렇게 길어. 예전에는 8자, 점 3글자. 8.3이라 그랬어. 8.3.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다? 되게 길게 쓸 수 있더라. 예. 그래서 좋더라. 255자까지 쓸 수 있더라 하는 거. 자, 그 다음. 또 무슨 기능이 있나 좀 볼까요? 오른쪽 핵심 2번. 핵심 2번은 뭐가 있나요? 윈도우의 새로운 기능이라 그랬나요? 윈도우의 새로운 기능의 첫 번째가 뭐예요?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대개 윈도우가 윈도우 7인지 8인지 10인지 다 아시죠? 우리 강의실처럼 이렇게 시작 버튼 되어 있으면 7이고 옛날처럼 시작이라고 되어 있으면 윈도우 XP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럼 윈도우 7이고 윈도우 8은 이런 거 없잖아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아이콘이 이렇게 막 큼지막하게 막 붙어 있잖아. 막 앱들이라고 앱이라고 부르는 거. 윈도우 10도 막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안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여기 있네요. 라이브러리. 이거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 문서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자료를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 내문서라고 있는데 여기 문서라고 있는데 이 문서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문서하고 달라요. 내문서뿐만 아니라 공용문서까지 합쳐서 내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문서 폴더가 따로 있어. 그럼 걔도 여기다 연결해버리면 그게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내 음악이라는 폴더뿐만 아니라 공용문서, 공용음악까지 음악 샘플까지 포함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과 연관된 것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문서, 내 비디오, 내 사진, 내 음악 해서 거기다 따로따로 넣어놨는데 그러면 내 음악은 꼭 음악만 넣어야 되느냐? 음악 여기다 넣고 다른 데다 넣으면 안 되느냐? 아니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뭐 USB 메모리 음악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음악 폴더를 한 곳에다 묶어가지고 라이브러리 안에 음악이라고 이름을 정해버리자 이거지.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묶음 기능이. 그 다음에 홈그룹이라는 것도 있어요. 홈그룹이 뭐냐면은 윈도우 7을 사용하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개 저희 집만 해도 컴퓨터가 데스크탑 3대, 노트북 2대, 노트북 3대, 6대 돌아가요. 작은 놈은 40인치 모니터 쓰고요. 큰 놈은 29인치 쓰고요. 저는 19인치짜리 2개 연결해서 쓰고 그렇게 쓰거든요. 뭐 스마트폰, 태블릿 엄청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방에 있던 애들 엄마가 인쇄하고 싶으면 인쇄 걸면은 척 인쇄가 된단 말이야. 프린터기는 안방에 있는데 척척 인쇄가 되거든. 그게 홈그룹이에요.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세세하게 연결하는 방법은 또 굉장히 복잡하겠지만은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7 다음에, 윈도우 7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윈도우 역사 아세요? 윈도우 역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는요, 처음에 1이 있었어요. 윈도우 1. 1이 있었겠죠? 10하고 20하고 30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몇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 50. 제 5공화국 들어보셨죠? 60 들어보셨죠? 70은 없죠, 70은. 70은 없어요. 아직 7공화국 아니 6공화국이에요. 그 뭐가 50이고 30이 60인지 아세요? 헌법이 바뀌느냐 안 바뀌냐예요. 어느 날 어느 대통령이 헌법 개헌을 하자 그래서 헌법을 바꿨어요. 옛날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헌법을 바꿔서 50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바꿨죠. 60이 됐죠. 60 되고 나서부터는 헌법이 안 바뀌었어요. 대신에 뭐가 바뀌는 거야? 정권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문민정부, 참여정부, 무슨 정부 이렇게 무슨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윈도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헌법이 바뀌듯이 바뀐단 말이에요. 윈도우 1, 윈도우 2, 윈도우 3, 그 다음 윈도우 3.1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윈도우 4 이렇게 안 부르고요. 윈도우 4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윈도우 95 그랬어요. 윈도우 95가 이게 4예요. 그리고 윈도우 98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4.1이었어요. 우리 헌법이 바뀌든 안 바뀌면 5공화국이든 6공화국이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윈도우 3.1이 뭐고 윈도우 4.1이 뭐고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 윈도우 95년대 나온 거지 98년 나온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98년 후에 뭐가 나왔어요, 윈도우가?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밀레니엄 에디션 버전. 윈도우 미. 윈도우 2000 아니에요, 미예요. 예. 그 다음 윈도우 뭐가 나왔어요? XP가 나왔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비스타가 나왔어요. 7 나왔죠? 8 나왔죠? 8.1 나왔죠? 그리고 10 나왔잖아요. 윈도우가 이렇게 복잡 지랄맞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건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우리 기억 안 나시죠? 윈도우 95, 98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뭐 4다, 4.1이다 이것도 우리 헷갈려. 쓰면 더 불편할 수 있어. 요거는 다 벗어나고 여기서부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윈도우 98이 참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98년도, 97년도, 93년도 얘기하다가 00년이 아니라 2000년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연도를 두 자리로만 세팅해놨다가 시스템들을 네 자리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안 그러면 00년 그럼 1900년으로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밀레니엄 에디션이 딱 나왔는데 얘는 컴퓨터를 켜놓고 있으면 그때부터 컴퓨터가 바보가 돼요. 껐다 키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바보가 돼. 윈도우를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가을에 XP가 나왔어요. 이건 2002년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XP가 나왔어요. 익스페리언스. 게다가 2005년도인가에 비스타가 나왔는데 얘도 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고 윈도우 7이 나왔죠. 윈도우 7은 2007년에 나왔어요. 윈도우 8은 2009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안 써요. 게다가 이제 윈도우 10 쓰고 있죠. 윈도우 9라는 말도 없어요. 윈도우 9라는 말도 안 쓰고. 왜? 얘가 윈도우 9처럼 역할을 했거든. 얘가 윈도우 9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10이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은 7로만 본다 이거지. 7로만. 예. 그런데 요때까지는 이 이전에는
32비트냐 32비트 방식이냐 또는 64비트 방식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32차선으로 차가 달리면 좋을까 64차선으로 달리면 차가 좋을까 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하에 32차선으로 차가 달리면 32대 차가 지나가는 거고요. 64비트는 말 그대로 그만큼 많은 차가 동시에 지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64비트가 빠르겠죠. 그것이 윈도우 7에 와서 본격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32비트 전용이었었어요. 우리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인데 기계는 64비트인데 운영체제가 32비트만 돌아가니까 기계는 좋은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건데 우리가 하실 컴퓨터는 윈도우 7 32비트예요. 기계는 64비트 기계고 여기다가 윈도우 7 64비트를 설치해두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기계를 들어올 때 우리가 32비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거로 들어와서 그런 것 뿐이지. 그렇게 64비트를 처리하면 어떻다? 컴퓨터가 엄청 빠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프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요? 여기 보면 제가 메모장을 뭐뭐를 열어놨는지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인디자인 갖고는 이런 작업을 했었대요. 여기 시커먼 거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 있어요? 검은 거요? 이렇게 중간에 그립판 갖고는요 국화를 그렸었고요. 예전에 한글 2010 갖고는요 이런 걸 했었대요. 이런 거를 한글 2010 갖고는 이런 작업을 했었대요. 이렇게 보이죠? 목록이요. 이게 점프 목록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흔적이 보인단 말이야. 뭐를 했는지. 예. 자, 프로그램 단축 고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 목록이고요. 요 위에는 고정 목록이라 그래요. 고정 목록. 위에 거는 뭐냐면요. 제가 고정해 놓은 건데요. 왜 고정해 놨느냐? 얘들은 자주 써. 밑에 있는 것도 자주 쓰겠지만은 어쩌다 한번 쓰는 거라면 안 쓰겠다 이거지. 자, 이 사람은 컴퓨터를 키면 엑셀 해, 인터넷 해, 워드 해, 아래 한글 한다 이거죠. 타자 연습해. 그런데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목록의 개수가 10개예요 기본이. 요게 10개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인데 저는 한 20개로 늘려놓은 것 뿐이고요. 예, 10개라면은 11번째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사용했던 첫 번째 목록이 사라져요. 항상 10가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가지만 기억하고 있는 건데 11번째 기능을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기능을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타자 연습을 쓱 끌어다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는 목록이 바뀌어도 얘들은 안 바뀐다 이거지. 예,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 단축 고정이라고 하는 거. 자,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메모장이 있죠. 메모장이요. 메모장에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니까 뭔지 몰라도 이거 뭐 쓰고 있었던 게 보이네요. 위에요. 얘는 뭐죠? 얘는요? 내 컴퓨터를 보고 있네요. 인터넷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아, 두 개를 열어놨네요. 인터넷은. 인터넷 두 개 돼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뭐죠? 교환이네요. 그렇죠? 클릭하지, 옛날에는 클릭해야만 보였는데, 이렇게 클릭해야만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다? 갖다 대기만 해도 보이더래요. 이게 바로 뭐다? 에어로 전환 3D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열려있는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드래그해서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창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 지금 마우스 위치가 얘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가지고 오른쪽 벽에다 쓱 갖다 대면은요. 화면이 변해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를 끌고
왼쪽 벽에다가 갖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보면요, 덜컹하니 딱 절반 크기로 줄어요. 얘도요, 얘도 저 위에다 이 천장에다 들여다 올려 붙일 거예요. 전시장이 됐어요. 에어로 스냅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컴퓨터가, 요즘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들이 와이드가 많죠. 와이드가 많다 보니까 넓어. 그래서 절반 오른쪽 절반 왼쪽 나눠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인터넷 창을 이렇게 끌고 왼쪽 절반에 가지고 왼쪽 절반에 가 있고, 메모장 끌고 오른쪽에 가지고 오른쪽 절반 반반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연반 후라이드반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까지요? 이거로 했었죠. 이거로요. 여긴 어디 갔어? 요거 가지고 커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했었죠. 이거 윈도우 95 기능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커지고 더블 클릭해도 줄어들어요. 이거 윈도우 98 기능이고요. 지금은 갖다 붙이면 늘어나고요. 자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위아래로 착 늘어나요. 그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많대요. 또 뭐가 있냐면 보세요. 제가요 얘를 흔들 거예요. 마우스를 잡고 좌우로 흔들 겁니다. 착착. 화면이 다 사라졌어요. 밑에 다시 착착 흔들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여기 인터넷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다 있는데 얘를 흔들면 착착 숨 맞고 착착 흔들니까 다시 올라오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쉐이크.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모든 창들의 특수판 미리 보기가 가능하며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지 않고 바탕화면 볼 수 있다. 어떻게 돼요? 오른쪽 끝머리에 보면 바탕화면 보기라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 끝에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여기 끝에 여기 날짜하고 시간 나오는 오른쪽에 직사각형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마우스를 누르면 창이 다 사라지는 거지만 갖다 대기만 해도 어때요? 자 보세요. 얘는 창을 요만하게 만들 거고요. 메모장은 창을 요만하게 만들 때 마우스만 쓱 여기 갖다 대도 어떻게 돼요? 창의 위치가 대충 보이고 전체 창이 뒤에 있는 창이 보이잖아요. 바탕화면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쓱 갖다 대도.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컴퓨터가 되게 버거워해요. 그래픽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로라는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에어로 기능을 굳이 쓰지도 않는데 에어로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컴퓨터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고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은데 에어로 기능을 자꾸만 실행시키면 컴퓨터가 버거워해요. 예.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이거죠.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안 나와요. 왜? 몰라 사람들이. 이것보다 중요한 게 더 많거든. 그런 새로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 그래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탕화면 바꿔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외부로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걸 막 건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 못하게 막는 기능도 있대요. 가젯 기능도 있대요. 가젯 기능. 가젯은요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위젯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펼쳐 놓으시면 이 안에 앱이 있죠. 앱이 뭐예요? 앱은 뭐고 위젯은 뭐예요? 앱은 뭐고 위젯은 뭐예요? 모르시나?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카메라 앱 이런 거 있죠? 누르면 작동되는 게 앱이고요. 오늘의 날씨 같은 거는 열려있죠. 이렇게 아예 현재 몇 시 몇 분 양천구가 몇 도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다음이라는 앱을 깔면은 이런 위젯이 깔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일정 이런 거 있죠. 오늘의 일정 캘린더 기능 같은 거 이건 아예 실행돼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위젯이라 그래요. 스마트폰에서. 앱은 아이콘화 되어 있는 거니까 눌러야 작동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윈도우도
위젯처럼 가젯이라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가젯이라는 걸 실행하면은 가젯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CPU 측정기라든지 시계를 한번 열어볼까? 시계? 그럼 시계가 이렇게 떠 있어요. 공중에. 시계는 밑에도 있는데 그래도 크게 보면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 없으면 닫으면 되고. 근데 이 위젯 기능이, 가젯 기능이 윈도우 8.8로 넘어가면서 사라졌어요. 왜? 안 쓰더라 이거야, 사용자들이.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가젯 기능은 어디에서 불러올 수 있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어판 안에 가젯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제어판에 가면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이 안에 보세요. 여기에 뭐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을 보면은 가젯, 바탕화면 가젯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 범주라는 걸 보면은 사용자 계정이라는 범주에 있는 건지, 프로그램이라는 범주에 있는 건지, 시스템의 보안이라는 범주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냐 이가 가젯이. 그런 걸 묻더라고. 그때 가서 보면 되고요. 캡처도 기능이 있어. 캡처는 뭐죠? 화면의 일부나 전체를 이미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캡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윈도우에 있는 캡처 기능은요, PNG나 GIF, JPG라는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HTML이라는 웹문서로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예,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스티커 메모예요. 말 그대로 메모. 윈도우상에다 메모하는 건데요, 단점이 뭐냐면 이 강사 컴퓨터에서 제가 메모해 놓고 가면 집에서 못 열어봐요. 다시 여기 와야만 이 메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는 저장 기능이 없어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써요. 저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네이버 로그인 해가지고 네이버 메모를 실행해놔요. 그래서 일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에다가 네이버 메모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서도 봐요. 집에 가서 로그인 해보면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로그인 했으니까 네이버 메모가 열리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아래 한글에는 메모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직원하고 17층에 있는 직원하고 메모로 쪽지 주고받고 막 이런 것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윈도우, 자, 아래 한글 2010 이런 데는 뭐 없더라고요. 그게 왜 없는가 봤더니, 일하다가 쪽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 업무적인 거를 할지라도 싫어해요. 그래서 없앴나 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는 거 보면 직장에서 상사나 누가 좋아하나요? 일 안 한다 그러거든. 그게 다른 업무 거래처에 있는 직원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스케줄 조정하는 중인데도 핸드폰 갖고 전화 받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회사 전화기 갖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일한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런 스티커 메모라든지 하는 기능들이 편리해지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한 건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예 저런 걸 아예 안 쓸 거라면, 아니면 이왕 만들 거라면 로그인을 해서 메모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 놓으면, 내가 집에 있는 컴퓨터 로그인을 하면 그 저장했던 메모가 열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연동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윈도우 메모처럼. 근데 옛날에 윈도우 메모는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듯이 떴었어요. 근데 그 기능도 없앴더라고, 네이버가. 참 좋았는데. 그냥 로그인해서 메모 보는 거예요. 로그인해서 메모 보는 거. 그 외에는 없더라고, 이때는. 그래도 아직은 많이 써요, 전 개인적으로. 뭐 미디어 센터라든지 DVD 메이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윈도우즈 디펜더는 뭐냐면 백신입니다. 기억하세요, 백신. 뭐 시동 복구 기능도 있고요. 시동 복구 기능도 있고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체험 지수라는 말이 나와요. 체험 지수는 숫자만 기억하세요. 1.0에서 7.9.
묻습니다. 니네 집 컴퓨터는 체험 지수가 얼마 나오니? 우리 거 3.5야. 뭐가? 최저 점수가 3.5. 니네 집 컴퓨터는 체험 지수가 얼마니? 우리 집 컴퓨터 7.3. 최저 점수. 최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최저 점수로 하는 거예요. 5가지 문항을 묻는데 1.0이 제일 나쁜 거고 7.9가 제일 좋은 거니까 우리 집 컴퓨터 체험 지수가 7.3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컴퓨터겠죠. 예. 여러분들도 체험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자, 윈도우즈 터치.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모니터는 터치 모니터가 아닌 관계로 화면을 두들길 수는 없지만 터치 모니터가 지원이 되는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터치가 됩니다. 요즘은 노트북도 터치되는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노트북인데 보세요. 이렇게 펼쳐놨는데 키보드를 막 작업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야 되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화면을 막 비비는 거예요. 스마트폰 넓은 것처럼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오므라뜨기도 하고 터치해도 비비기도 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 그거 쓰시는데 탐나더라고. 특히 마우스 안 가져오시면 노트북은 또 못 써. 어떤 사람들 노트북은 터치패드로 써야 되는 건데 마우스가 없으면 거의 뭐 더 나가서 우리 컴퓨터에 마우스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멘붕 오죠? 키보드로 다 되는 건데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컴퓨터 꺼야지 뭐. 그리고 뭐 마우스 사와야지. 근데 마우스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우스로 작업하는 기능은 다 아시죠? 클릭, 더블 클릭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안 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엔 뭐가 나오냐면요, 다 키보드라는 게 시험에 키보드라는 게 다 시험에 나와요. 방법 없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예. 자, 레디 부스트라는 기능도 있어요. USB 메모리를 컴퓨터 뒷면에다 미리 꽂아놔요. 그 레디 부스트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부팅에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부팅에 필요한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팅되기 위해서는, 부팅이 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컴퓨터 메인보드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윈도우 기능이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지는 걸 우리는 부팅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보다 USB 메모리가 빨리 움직여요. 하드디스크에서 집어넣는 건 빠른데 불러오는 거는 USB 메모리가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USB 메모리가 그 앞부분이죠. 여기 소켓 부분이요. 이 소켓이 검정색으로 된 게 있고 저는 지금 하늘색이지 않습니까? 하늘색하고 다른데 하늘색은 빨라요. 검정색에 비해서 10배 빨라요. 10배. 네. 요게 이거 USB 3.0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로 부팅을 시키면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작동시키게끔 하는 게 레디 부스트라 그래서 부팅 속도를 빠르게 시켜주는 건데 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저도 레디 부스트를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SSD,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 장치예요. SSD, 시험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하드디스크는 뭔지 아시죠? 외장하드 아시죠? 외장하드. 조그만 외장하드. 그런 외장하드는 하드디스크를 축소화시킨 거고요. SSD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 플래시 USB 메모리처럼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USB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SSD가. 그런 걸 사용하면요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윈도우 8.1 같은 경우에는요 2초 만에 부팅이 됩니다. 전원 스위치 딱 누르면 똑딱 2초면 짠 하니 바탕화면이 펴져요. 그래요. 윈도우 7은 안 됩니다. 윈도우 7은 무거워요.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 8.1은 되게 가벼운데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좀 좋다 하는 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전에 다운로드를 받읍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교재 자료실에 있는 길버 출판사 거 요거죠. 요거 실습 파일 밑에 있는 거 요거는 클릭하면 지금 안 되니까는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제가요. 네, 현재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건 제가 집에 가서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는요. 우리 책에 보면 부록 있죠. 부록 CD. 이 부록 CD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부록 CD 안에는 진짜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채점 프로그램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뭐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우린 채점 프로그램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문만 제가 따로 걸러서 압축을 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이렇게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폴더 열기를 누르면 되는데 폴더 열기를 눌러가지고 혹시 못 보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폴더 열기를 못 하신 분은 내 컴퓨터에 가시면은요 저 위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즐겨찾기 밑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 길버트 커마리 2급 실습 파일 2016년 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되는 제일 긴 거 이거 누르시면은 압축이 풀릴 거예요. 그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자 지금 이제 압축이 다 풀리고 나면은요 요렇게 길버 커마리 2급 실습 파일이라는 게 이렇게 폴더가 생기는데요. 얘를 여기다 두지 마시고 여기 문서 보이세요? 왼쪽에 라이브러리에 문서라고 있고 그 밑에 서부라는 거 밑에도 내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라는 내 문서라는 곳에다 이렇게 쓱 갖다 놓으면은 이동이 돼버려요. 그 내 문서라는 폴더에 가보면 길버 커마리 2급 2016년 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안에다가 넣어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책대로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문서 폴더에 가서 내 문서 폴더에 있던 길버 커마리 2급 실습 파일 얘를 어디로 가져가면 된다고요? 여기 내 컴퓨터 C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시스템 C 글로 가져가시면 돼요. C 드라이브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해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 자료실에 있는 길버 출판사 우리 본 교재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필기책하고 실기책이 있는데 그 상단에 보면 압축 파일이 있고요. 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데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이 폴더를 오른쪽 눌러서 제일 긴 거, 압축 풀기라는 거 제일 긴 걸 누르면 압축이 쭉 알아서 풀릴 테고요. 이렇게 풀린 폴더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돼요. 무조건. 얘를 C 드라이브에 옮겨 놓으시면은 예. 그럼 C 드라이브로 촥 알아서 간다 이거지. 우리 책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책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닫으시면 되고요. 바탕화면에 엑셀 2007이 있는가 보세요. 엑셀 2010하고 엑셀 2007하고 아이콘이 좀 다르고요. 화면을 둘 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품 번호를 인증을 입력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인증 실패라고 떴는데 제품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뭐 야매 쓰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2007은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제품 번호 입력을 해요.
엑셀 2010부터는요, 제품을 설치할 때 제품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후에 제품 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설치할 때 제품 번호 없이 설치를 해버리고 나니까 에이,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품은 다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있는 게 2007이고 여기 뻘겋게 지금 인증 실패라고 떠있는 얘가 2010입니다. 근데 2007하고 2010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자, 홈, 삽입, 페이지 레이어, 보기 다 똑같아요. 홈에도 보면은 붙여넣기, 뭐 잘라내기, 복사하기, 뭐 이런거, 글꼴, 가가, 뭐 가가, 뭐 이런거 다 들어있죠.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이런거 다 있고요. 표시 형식 그룹도 똑같고 스카일도 다 똑같은데 여기는 파일이라는 메뉴가 들어있고요, 위에는 오피스 산출라고 하는 얘가 달려있어요. 약간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엑셀 옵션 화면이 좀 달라요. 엑셀 옵션 화면이 엑셀 2010에서는 옵션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랑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좀 다르죠. 기본 설정이고 일반이고 이제 그런 순서가 다르고요. 여기는 세 가지가 보이고 여긴 두 가지만 보이고 보이는 게 좀 약간 달라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그때 필요한 건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댁에서 엑셀 2007이 없으시고 엑셀 2010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10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13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책에 이렇게 써있어. 한 장 넘기니까 짜잔, 신화공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길버 출판사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그래서 신화공이라 그러고요, 영진 출판사는 이기적인 놈이라 그래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적중률이 높을 줄이야,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을 줄여서 쓰려고 애를 쓰죠. 근데 어느 책이 제일 좋으냐면은요, 큰 책이 좋아요. 큰 책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씨보다 큰 글씨가 좋거든요, 솔직히. 근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청춘들도 오시지만 조금은 청춘을 좀 지내신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령층 때문에 책 선정하기가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근데 길버 출판사가 책이 제일 비싸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비싸고 대신에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길버 출판사 책 갖고는 우리 이런 센터나 학원에서는 절대로 교재로 안 씁니다.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제 설명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실 때 부연 설명 좀 보시라고. 집에 가면 어떤 분 두고 다니세요, 여기다가. 두고 다니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이 글씨가 굉장히 깨알처럼 작아서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내년도가 아니라 다음 2, 4분기 때는 교재를 바꿀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책을 좀 큰 거로, 좀 큰 책으로 만들어서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간에 책은 좋습니다. 자,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표지, 앞표지 넘기시면은 신화공 카페가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 www.신화공.co.kr이라고 하는 신화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신화공에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받으시면 되고요. 또 제가 신화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들은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배포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다 질문하면 며칠 있다가 답변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니까 제가 빠르긴 빠를 거예요, 아마도.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뭐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복습 많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공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갖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은 교재 등록하는欄이 있습니다. 교재 등록. 난 이 책을 샀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 필기책하고 실기책을 등록을 하면 컴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넘겨보면은요.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3페이지. 지금 여기 지금 채점 프로그램에 의해서 74점 합격이라고 나타났네요. 그렇죠? 아주 바람직한 점수입니다.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을 해요. 7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70점이 나오느냐를 여기서 또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분석을 잘 해놓은 게 있는데 100점 만점 중에 지금 분석 작업에서 10점을 놓쳤고요. 이 사람은 계산 작업에서 16점을 놓쳤잖아요. 계산 작업이 40점입니다. 점수가 크죠? 5문항 나옵니다. 8점짜리 5문항이 나와요. 58에 40이죠. 그 중에 꼭 3개는 맞춰야 돼요. 이 사람 3개 맞췄어요. 그래서 24점이고요. 분석 작업 20점 중에 10점을 틀렸네요. 약간 좀 불안스럽게. 예. 여러분 댁에 가셔서는 요 CD 있죠? CD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이제 작동을 시키시면은 이게 설명 이렇게 쭉 설치가 되는데 굳이 안 하시고 인터넷상에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준비 운동 볼게요. 16쪽에 문항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요. 한번 쭉 넘겨 볼게요. 몇 페이지로 가 보시냐면은요. 236쪽 한번 보실래요? 236쪽. (236쪽에) 보시면은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1번이 뭐냐면 입력하세요 라고 있어요. 이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한 50개 이상을. 5점입니다. 입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수 안 주죠? 그럼 안 하면 5점 까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얘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타자가 빠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이거 입력하는 시간 빼고 나면 실제로 시험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입력하는 건 하지 말자. 5점은 까먹고 가자 이거지.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니라 95점 만점 중에 이제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2번 이렇게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 문항당 1점씩 해서 5점이에요. 3번 이렇게 처리하시오. 이게 5점이에요. 오른쪽 4번 이렇게 처리하는 게 5점이에요. 근데 2번은 5문항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당 1점씩 5개 5점이고요. 3번과 4번은 하다가 뭐를 망쳤어. 그러면 그냥 통째로 틀리는 겁니다. 1번 문제는 50개를 입력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반만 입력해서 그럼 반 줘요. 1번 문제는 양이 많은 관계로 한 개만 입력해도 한 개 점수가 한 0.01, 0.009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입력하고 끝나고 났더니 한 5분 남았어, 3분 남았어. 그럼 그동안 입력하세요. 우리말이 빠를 것 같으면 우리말 입력하고 글자 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이거 하지 말고 숫자 5 이런 거 입력하면 돼. 똑같이 점수 주니까. 한 거는 한 것만큼 점수를 주고 틀리면 안 주고. 근데 3번과 4번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입고량 열은 제외할 거 됐는데 모르고 제외시키지 않았어. 그건 뭐야? 얘는 땡 이거야. 통째로. 자, 오른쪽에 문제 2번은 40점인데 8점짜리 5문항 40점이에요. 이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2개는 맞춰야 됩니다. 2개를 못 맞추면 10점이 안 나와요.
앞에 5점 깎아 먹었죠? 두 개 맞추면은요, 딱 71점 나와요. 71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3개를 맞추라는 거예요. 3개를 맞춰야 79점 나오거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뭐 하나 틀리더라도 76점이 되고 75점이 되고 73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세 문항을 꼭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분석 작업이 나와요. 분석 작업에 가서 뭐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부분합도 계산해야 되고 피벗 테이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통합 작업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요, 통합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분석 작업 20점짜리는 어떤 문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막 섞여서 나와요. 기타 작업 20점은 매크로 20점, 미크로 10점, 차트 10점인데 매크로는 두 문항 나와요. 5점짜리 2개. 차트는 2점짜리 5개 10점이에요. 1번을 못하면 2번, 3번, 4번, 5번 다 하면 8점 받는다 이거죠. 5번을 틀렸으면 어떻게 돼요? 4개를 맞췄으니까는 8점은 주는 거예요. 10점 중에서. 이거는 문항당 점수를 주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그 매크로 시험, 매크로 1번, 2번 2개는 각각 5점, 5점씩 2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70점 이상을 맞추려면은 아까 제가 1번 입력하는 거는 빼고 합시다 라고 하면 79점이어야 되고, 그때 계산 문제가 조금, 저는 오래 해서 그런지 계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계산 작업이 어렵다 그래요. 사실은 계산 작업이 40문항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최소 2문항 16, 16점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거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되고 그렇게 딱 71로 합격할 수가 있는데 71로 합격하려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세 문항을 맞추면 79점 되고, 아니면 앞에 있는 1번 문제 입력하는 문제라도 좀 절반을 입력하면 한 3점이라도 입력해 놓으면 71이 한 70은 3, 4점 되면은 합격하기가 수월하겠지만, 뒤에서 뭔가 2점짜리 한 탁 틀려버리면 이제 꼴꼬닥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불안합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 계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함수들이 있어요. 함수들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함수라는 말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함수라는 말 때문에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안 나오고 미적분 함수 이런 거 안 나오는데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최대값 제일 큰 놈 구하고 뭐 제일 세 번째로 작은 거 구하고 이런 건데, 말뜻이 좀 어렵다고 해서 불편해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0페이지 보시면 필기시험 접수를 하는데 15,500원 접수비 들어가고요. 그래서 상설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던 정기시험장에 가서 보시던 간에 보시면 되고, 상설시험장에서 만약에 필기시험을 보셨다, 시험 보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딱 결과 떠요. 합격 불합격 딱 나옵니다. 예. 그럼 그로부터 열흘 후에 실기시험 보시면 돼요. 바로 못 봐요. 필기시험 보고 바로 보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뭐 며칠 만에 합격증 갖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기시험 보고 나서 실기시험 보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고요. 실기시험 보고 나면은 결과 나오는 시간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열흘 정도. 그래서 빨리 보시면 한 달 만에 자격증 확인이 가능한데 정기시험하고 다르게 그러더라고요. 누가 상설시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상설시험이 어려운지 정기시험이 어려운지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1년에 정해놓고 시험을 봐요. 몇 명 합격시킬 거냐. 올해 작년까지 매년 20만 명의 합격자가 발생했다. 만약에 그러면 올해도 20만 명 합격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한 25만 명 합격자를 배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아요? 문제가 좀 쉬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20만 명 말고 15만 명으로 좀 줄이자.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 회 시험을, 1회 시험을 보고 났는데, 시험자들이, 어려워, 관련도보다 어려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된 거예요. 2회, 3회 때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나오겠죠. 1회 때 시험이 쉽게 나온 사람 느꼈다면 어떻게 돼요? 2회, 3회 보는 사람은 이제 죽는 겁니다. 얘네보다 어렵게 나와요. 그래야 10만 명 목표를 만드는 거, 20만 명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상설시험은 그런 것 없어요. 똑같아요. 문제 유형이. 상설시험이 평이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난 엑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다행히도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엑셀에 연관된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 ITQ라든지 DIT라든지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ITQ나 DIT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엑셀에 관한 자격증이요. 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시험 중에서는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이 제일 쉬워요. 실기시험으로 봤을 때는. 근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걸 엑셀인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다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을 해서 감독관 컴퓨터에 와가지고 출력을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출력도 할 줄 알아야 돼요. 1페이지 표제부 만들고 2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인쇄를 해야 되는데 15장으로 인쇄하시려고 했는데 16장이 출력이 됐어. 그러면 땡! 불합격되는 거예요. 바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2시간 반, 3시간 반인가 시험 봐요. 지루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2시간 만에 감독관한테 와가지고 저 제출하고 갈게요 했더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혀를 차면서 한 사람 포기했구만 이러더라고. 다 하고 가는 건데 일찍 하니까 일찍 나오니까 포기한 줄 알았나봐요. 근데 이제 페이지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갖고 이제 탁 인쇄해서 이제 감독관한테 드렸어요. 했더니 감독관이 보면서 다 했네 이러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내 제출하러 왔지. 첫 회 시험. 그게 첫 회 시험이 약 20년 전쯤에 있었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첫 회 시험이. 그때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웬걸 실기시험. 그때는 프로그램을 가져갔었어요. 자기가 컴퓨터 설치하고 제거하고 오는 건데 정품을 안 가져왔다고 빠꾸 당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안 봤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시험을 보러 간 거죠. 한 5, 6년 됐나? 그러니까 저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아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간 거잖아요. 강의하는 중간에. 제법 그네들보다는 잘했던 환경이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컴말보다 쉬운 것 같았어요. 근데 필기가 어렵습니다. 산업기사잖아요. 기능사가 아니라 레벨이 높아요. 필기시험 자체가. 근데 커말이 2급이 레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커말 2급 공부하시고 나서 다음에 워드 1급 보면 돼요. 워드는 뭐 1, 2, 3급 다 없어지고 1급만 남았으니까 워드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이건. 커말 2급 딸 정도라면 워드 1급 다 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엑셀은 한 번이라도 다 해보신 거죠? 난 그거 모르는데 이러신 분 없겠죠,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엑셀 화면 보면서. 자, 엑셀 2007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윈도우 7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있잖아요, 얘.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가 천장에 갖다 달라붙었고 얘가 잡아 당기면 똑 떨어지거든요. 이게 올라가 있는데 얘를 잡아 당기면 똑 떨어져요. 다시 올리면 붙는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가면 절반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절반 왼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면 엑셀은요 잡아 당겨도 안 떨어져요. 더블 클릭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갖다 붙이면 붙기는 붙어요. 얘도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오른쪽 절반 되고요, 왼쪽으로 하면 왼쪽 절반은 됩니다. 예. 이런 거는 뭐 엑셀에 관한 문제는 아니니까는. 자, 그 다음에 엑셀의 창의 크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지 마시고요, 절대로. 엑셀의 창이 작아지면요 여기는 메뉴 구조들이 좀 틀어져요. 메뉴 구조 틀어지고요, 넓으면 넓은 대로 메뉴가 편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창하고 제가 보는 창하고 약간 달리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창은 가로가 1280 해상도로 맞춰서 나오고요, 제 화면은 1024로 나오기 때문에요, 요런 메뉴가, 여러분들 여기 메뉴가 1인 메시지가 나오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대신에 위치는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예. 자, 여기가 오피스 단추라 그래요. 오피스 단추. 오피스 단추고요, 얘가 파일이라는 메뉴랑 같은 거예요. 불러오기, 열기, 새로 만들기, 저장하기, 다른 메뉴로 저장하기, 인쇄하기, 뭐 종료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바로 오피스 단추입니다. 오피스 단추 옆에 보시면 잘잘한 뭐가 있나요? 뭐라고 뜨죠 여기요? 빠른 실행 녹음 모음이라고 떠 있나요? 빠른 실행 녹음 모음이라고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있죠? 위에 있나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밑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아니면 위에 있나요? 위에 있죠? 눌러보시면은 열기,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고 있는데 기타 명령 눌러보세요. 기타 명령. 빠른 실행 녹음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눌러서 기타 명령 누르시면 오른쪽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떴어요? 원래대로 누르세요. 오른쪽 끝에 있는 원래대로. 오른쪽 끄트머리에 원래대로라고 노랗게 보이면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가서 보시면은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때 열기란 아이콘 필요하고요. 열기란 아이콘 필요하고요. 열기란 아이콘 필요하고, 뭐 인쇄 미리 보기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누르시면 여기 인쇄 미리 보기란 아이콘이 옆에 붙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붙을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 이걸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홈 탭, 삽입 탭, 탭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굵게 항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가운데 맞춤을 누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세로 막대형 누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오름차순 정렬 누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교재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탭에 있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룹을 보여주죠. 데이터 도구 그룹, 그 중에 가상 분석 항목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르세요. 이렇게 보통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는요 홈탭에 있는 거 잘 나와요. 홈탭에 시험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삽입 탭에 가면은요 피벗 테이블 써야 되고요, 뭐 도형도 사용해야 되고요, 차트도 사용해야 되고요. 보이시나요? 이쪽에요. 그렇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실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기는 실기시험에는 누를 게 없는데 필기시험에는 나와요. 필기시험에는. 자, 수식은 함수 삽입이라든지 또는 뭐 이름 관리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 관리자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뭐 수식 분석은요 필기에도 안 나오고 실기에도 안 나옵니다. 자, 데이터
데이터는 무척 중요해요. 데이터 탭은요. 정렬 및 필터, 뭐 데이터 도구, 뭐 윤곽선 그룹, 뭐 다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죠. 자, 검토 탭에 가면은요, 검토 탭에 가면 메모 그룹이 있어요. 메모 그룹. 우리 실기시험 볼 때는 이 메모 그룹 시험이 잘 나오니까는요. 보기 탭에 가면은요, 보기 탭에 가서는 실기시험 볼 때는 보기 탭에 있는 걸 누를 필요는 없는데 필기시험에서는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그때 설명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한 연습을 해볼 겁니다. 28쪽 보세요.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은 다 지났는데요. 뭐 마무리하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연습을 하기 전에 기본 문제라고 하는 그 하늘색 색깔의 하얀색 글자로 기본 문제라는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죠? 그렇죠? 자, 열기 누르시면 열기 누르시면은요, 내 컴퓨터죠. C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시스템 C라고 되어 있는데 C 드라이브에 가보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됐죠. 길버트 컴마 2급. 책에서는 C 드라이브에는 길버트 컴마 2급 여기에 있는 거를 열라고 되어 있는데 전 거기다가 이제 2016년 판이라고 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01 섹션 폴더에 가서 01 섹션 문제라고 하는 걸 있어요. 01 섹션 문제. 얘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얘를 불러보실 때, 자 보세요. 내 컴퓨터 상에서 C 드라이브에 있는 이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저는 2007로 열렸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2010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엑셀 2007을 실행해서 여기에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이 파일을 직접 여셔야 돼요. 이렇게 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지금 그 메모장으로 작성한 문서 있지 않습니까? 얘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세세한 거는 다음 시간서부터 하는데 제가 오늘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늦어도 내일은 문자 보낼 거예요. 예. 몇 시서부터 수업하니까 맞춰서 오세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 문자는 다 확인이 됐으니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되고, 오늘 결성하신 분은 제가 통화를 해서 이분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수업시간 조정 말씀드려서 확정돼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많이는 못 나갔습니다.